세우는 깡님께서 전라도 광주도 봐주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광주 가볼게요. 아무튼 세종시도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세종시가 예전에 생각하면 진짜 이게 동탄처럼 15억 갑니다 라고 해서 12억대는 무리해서 샀다가 다 물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요, 가격이 비싸면은 안 오른다고요. 안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고 그런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제발 부동산은요, 조심해서 사세요. 네. 우리는 실탄을 모아야 됩니다. 제가 달러 엔화를 모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언제 살 건데요? 제가 2023년 8월 이후에 매수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2023년 8월까지요. 그러면 제가 언제부터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달러 모으라고 한 시점은요, 2020년 가을부터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달러를 계속 모아서 2-3천만 원 모아서 와요. 벌써 20% 수익입니다. 예? 20% 수익이라고요. 그렇게 현금을 모아야 된다니까요. 현금을 모아야지 역대급 기회가 찾아왔을 때가 적재적소에 돈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을요, 매일같이 투자하고 사고 팔고 그게 아닙니다. 자, 어떤 부동산 방송 보니까 아직까지 살 때라고, 분명히 2달 전, 3달 전까지 아직까지 살 때라고, 서울의 재개발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있죠? 공시가 1억 이하짜리인지, 공시가 12% 내고 얼마 안 되고 샀는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계속 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네. 나는 아직도 집을 삽니다. 어제도 계약하고 왔어요. 네가 계약한 거랑 사람들이 네가 계약한 거 보고 사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자, 부동산은요, 무조건적으로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싸게 안 사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무작정적으로 세종이랑 동탄이랑 얼마만큼 먼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11억 9,500, 15억 간대에서 11억 9,500 잡아가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갑자기 마우스가 안 잡히네. 네. 20% 넘게 빠지잖아요. 네. 20% 넘게 빠집니다. 슬프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자, 광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고점을 잡지 마세요. 자, 광주 부동산의 움직임에 대해서 궁금하십니다.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요? 자, 광주를 어느 분이 물으셨죠? 네, 세우는 깡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광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광주도 하락합니다. 왜 하락할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하죠. 네, 많이 올랐으니까요. 왜? 광주가요, 좀 늦게 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늦게 올랐더라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은 광주 입주량이 그래도 꽤 있어요. 언제요? 올해요. 있잖아요. 올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년부터 입주량이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죠, 입주량이 줄어들어도 지금 정부에서, 여러분, 은행 특판 상품들 많이 나옵니다. 적금도요 5% 넘게 되는 거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이 뭐다? 시중에는 유동성 자금들 다 빨아당기기 위해서예요. 자, 서울에 100억대 1000억대 자산가 많아요. 그분들 현금만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강남 부동산요, 수익률이 1%예요. 그리고 금리 올라가잖아요.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왜? 세금을 내잖아요. 종부세는요. 종부세는 주택만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토지로 내요. 네, 토지로 냅니다. 건물 안 내요. 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아파트로 살까요? 안 삽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살까요? 안 산다고요. 왜요? 금리 올라가니까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 넣겠습니까? 예금이요. 100억을 은행에 넣으면 3.5%는 기본적으로 주는데, 그러면 연간 3억 5천 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요. 무작정적으로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 선지검은이 오늘 과제 잘 수행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려요. 네. 자,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다행히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어디가 많이 올랐다고요? 네. 우리 포스코 더샵. 네. 자, 요것도 제가 한창 많이 추천했습니다. 언제요? 2020년 가을에 추천 많이 했었어요. 그때 33평 갭이 한 1억 8천, 2억 정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네. 근데 보시면은 26평은 갭이 더 적었습니다. 이때 제가 추천할 때는 이걸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26평이요. 왜? 투자금 적으니까. 투자금 적은 대신에 대장 아파트를 저렴하게 1억으로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런데 상승률은 얼마일까요?
자, 광주 같은 경우는 상승률은 자 2021년 죄송합니다. 그냥 변동을 볼게요. 변동해서 2021년 1월로 볼까요? 1월부터 8월까지 33평은 14.9%, 그 다음에 20평 때는요 16.7%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괜찮죠? 금액대가. 자, 그럼 투자금을 따지면 더 높은 거죠. 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호님께서 송도도 동탄도 지금은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딱 정답이죠. 영묵님께서 송도보다 개인적으로 동탄 당근 싸다면 9일 동탄도 씹었는지 전용 84 기준 6억 정도 가면 사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사세요라는 말은 저만 알 수 있습니다. 함부로 아무도 제 방송에서는요 사세요라는 말을 못해요. 자, 그리고 청남대교님 동탄 시범 쪽은 84 6억대 없어요 이렇게 하셨고요. 주님께서 지금 말고 추후에요 두 지역 중 이렇게 하셨고요. 청남대교님 동탄 지금 외곽 쪽 6억대 잡았다 세대세요. 나 완전 세대했어. 싸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이용님께서 현금 만들려고 논 내놨는데 집보다 더 팔기 힘드네. 당연하죠. 논이 답이지 않습니까? 논이 팔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논이 만약에 1000평이잖아요? 못 팝니다. 왜 못 파는 줄 아세요? 아니, 개인이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요, 주말 농장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까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330평입니다. 1000평은 못 사요. 분할해서 팔거나 해야 돼요. 분할해서 팔거나. 개인이 영농 목적으로 살 수가 있겠죠. 거의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획득을 통해서 퇴임하실 때 사저 지은 거예요. 그건 아시면 됩니다. 그 농지는 경자유전이라서 농사를 지을 사람만 땅을 가져라.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법인은요, 대지가 아닌 이상 전이나 답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법인 투기꾼들도 많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영농법인이에요. 영농법인. 자, 농사를 주 목적으로 하기 위한 영농법인은요, 전과 답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상식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참 이게 땅은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은요 팔기가 정말 어려워요.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는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 말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가치가 있다는 거지, 단순히 밭만 매기에는 수요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용님 제가 팔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질문을 놓쳤는데, 아까 한우님 질문이 아이가 아직 어리신 것 같은데요. 아이 크면 학군지 가서 실거주 집 자택을 사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계속 전세 사시고 다른 곳에 투자하실 예정인가요? 저는요 학군지를 이제 선호하는 이유가, 선호를 해요. 근데 너무 학구열이 높은 곳은 솔직히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경쟁이 너무 심했습니다. 싫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유학을 갔잖아요. 유학을 가니까 여유롭잖아요. 여유롭고 딱 하루에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4시까지 수업하고 끝이에요. 4시부터 5시까지는요 자유활동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이제 머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한테 공부만 하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활동들, 스포츠가 좋든 취미 활동만이죠. 스포츠 그리고 사교적인 활동들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또 해외도 한 번 더 가고 싶고요. 그래서 굳이 학군지에서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보다 그냥 신축 아파트에 좋은 환경에서 그냥 그렇게 2급지 정도에서 만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K님께서 내년 말에 세종시랑 대구 수성구랑 어디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투자는요? 어디 해야 될까요? 윤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주님께서 동탄과 송도 중 나중에 시립주로 간다면 어디가 나을까요? 직주, 근접 등등 다른 요소 배제하고 지역으로만 본다면요. 글쎄요, 전 둘 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네. 그나마 뭐 동탄과 송도, 실거주, 그냥 연예인이 좀 더 사는 송도가 낫지 않을까요? 네. 자, 칼리님께서 울산 더샵 부탁드립니다. 내년 실거주 목적 매입하려고 합니다. 울산 더샵 여러 개 있는데 어떤 더샵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내년에 집값 떨어진 거 보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삐빅님께서 의정부도 봐주세요. 네, 내년에 팔고 땡땡 지역 준비하고 싶은데 23년, 24년까지 의정부 양주 공급 물량이 많아서요. 자, 의정부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자, 의정부는 경기 북부입니다. 경기 북부인데 의정부가 그다지 오른 게 없다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의정부가 뭐 오른 게 없어요. 네, 제가 예전에 의정부 가다가 제가 시급했습니다. 네,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1시간 동안 탔는데 돌아버릴 줄 알았습니다. 돌아버리는 줄. 네. 자, 의정부가 뭐가 올랐습니까? 그렇게 오른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변동을 한번 볼까요? 의정부가 2021년 9월부터 그다지 오르진 않았어요. 한신 1차 이것도 오히려 뭐 떨어지기도 했고요. 네, 떨어지기도 했고 장안 동아 아파트도 뭐 그다지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안 올랐죠. 네. 뭐 바닥부터 하면요, 2020년 1월부터 하면은 뭐 100% 오르게 올랐죠. 근데 제가 기준으로 삼는 작년 9월부터는요, 그다지 오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말은 뭐다? 의정부도 약간 위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은요, 의정부가 싸게 쌉니다. 네. 싸요. 매우 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전 가격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예전 가격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많이 올랐잖아요. 100% 올랐는데요. 네. 사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빠지겠죠. 왜? 서울이 빠지니까요. 그런데 파주처럼 절대적인 가격이 저렴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빠질 가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전세가도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는요, 전세가가 튼튼하지는 못해요. 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글쎄요. 네. 그건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의정부도 분위기 안 좋으니까요. 네. 자, 그냥 빨리 팔고, 차라리 팔 수 있으면 올해 빨리 파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제이플러 화이팅님께서 동탄 무릎 아래는 4억대 아닌가요? 이렇게 하셨고요. 네. 그리고 한효님께서 지금처럼 계속 세종이 대전보다 상급지일까요? 세종이 계속 인원이 늘지 않을 텐데요. 부동산 비용 차이가 계속 이어질까요? 추후에 지나면. 자, 하느님, 그게 아마 제 생각은 세종의 신축들이 대부분 10년, 15년이 되어가는 경우, 그러면 다시 대전으로 넘어갈 거예요. 왜? 대전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계속 도시가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재건축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대전은 다시 넘어가겠죠. 세종이 노후화되면 다시 대전으로 패권이 넘어옵니다. 네. 하지만 세종과 대전은 한 몸이죠.